31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는 것은 자 생벌년이 1607년에서 1689년이고 호는 우암이고 효종과 함께 북벌을 주장했다. 기축봉사라고 해서 북벌을 건의했고요. 예성 논쟁에서 아, 남인 허목과 이제 대립을 했다. 또 서인의 영수였지만 이제 분열이 되자 다시 노론의 영수로 활약을 했다. 바로 우암 송시열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경신왕국 때는 이제 서인이 이제 승리를 해서 어, 괜찮았지만 이제 9년 뒤인 이제 기사환국에서 어, 10인 장씨의 소생 후에 경종이 되는 그 원자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서 송시열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기사환국 때는 결국 사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인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송시열에서 꼭 알아둘 것은 이 북벌, 효종 때는 북벌, 현종 때는 예속 논쟁, 숙종 때는 이제 노론의 영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 더 살펴보죠. 박지원은 북학파 실학자라서 유망하죠. 특히 양반전, 허생전, 호실 등 이러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는 그러한 소설도 유명합니다. 정봉주는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충신이고, 자 최재공은 남인 출신으로서 정조 때 이제 유명한 그 신해 통공 조치에서 활약을 했었죠. 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2번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기구로 오른 것은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이다. 이 기구에 소장된 청해 고금 도서 집성이 인던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정약용이 수원화성을 창조했다. 유독공, 박제가, 서희수 이런 서울 출신 인재들이 여기서 검서관으로 등용이 됐다. 바로 정조 때 세워진 바로 규장각이 되겠죠. 예, 창덕궁 후원 주암내에 이제 설치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성균관은 최고 유교 교육 기관이죠. 예, 그다음에 집현전은 이것도 역시 이제 집현전에서 이제 홍문관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 뭐 경적 여러 가지 경전 책 이런 도서를 관리하고 경연을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연이죠. 왕과 신하 간의 토론 이런 것 등을 관리하는 그러면서 왕의 어떤 학술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홍문관이 후에 이 기능을 담당을 해서 이제 홍문관으로 이제 재편 탄생이 되었죠. 집현전은 이제 세종 때 세워졌고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사육신 등의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돼서 그러다가 성종 때 이 기능을 홍문관으로 이제 되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33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이 당백전일세 이것을 이제 명목적 가치는 100배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남발이 되면 물가가 오르겠죠. 자 바로 흥선대원군이 집권 시절에 있었던 바로 경복궁 중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때 그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는데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고 돈이 부족하자 재정이 부족하자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폐를 찍어내기도 하고 원납전이라고 해서 원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기금 성격 뭐 도성을 드나들거나 문세를 걷는다든지 등등으로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죠. 원의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 자, 이것은 이제 원 간섭기죠. 고려 말.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는 이 기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산 총파업. 이건 이제 일제 시대죠. 1929년에 있었고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는 헌병경찰. 이것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일본과 개항을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엮이면서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일본과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적인 조약이라고 하지만 불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게 이제 1905년에 있었죠. 이걸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5년 뒤에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서 아예 국권 자체를 뺏는 조선정독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 나가 되겠네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오는 것은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 신식 군대인 벽익에 비해 차별대로했던 구식군인들은 밀린 봉급을 겨와 모래가 섞인 쌀로 받게 되었다. 이에 분노하여 난을 일으켰고 일부 백성들도 합세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이모군란이죠. 1882년 6월에 발반했는데요. 자, 이 사건의 영향에는 이제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제 외세의 개입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못하자 청이 들어와서 청의 개입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요. 또한 청의 간섭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감성하느냐? 자, 청 군대가 주둔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고문을 파견하죠. 그래서 뭐 멜렌도르프라든지 마건창, 뭐 원세계 이런 세력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병력이 군대가 주둔하고 일본도 여기에 또 맞서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일본군도 이제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또 병력이 또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봤다. 일본인 교관이 이제 피살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에 대해서 또 이제 배상을 하게 되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청의 내정 간섭이 이제 심해진 것이고 개화 정책은 후퇴를 하고 결국 이것은 2년 뒤에는 오히려 이제 청을 몰아내어야 빨리 근대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갑신정변, 즉 이 청과 연결이 되어 있는 민씨 척족 세력을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들이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운요 사건은 일종의 포함의 위협인데 도발을 하고서 이것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는 통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운요 사건인데 이것은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이 되죠.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1880년 설치가 되었는데 1876년 강화도 조약 즉 개항이 되고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하문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왜 규장각 도서가 낙찰이 됐다. 자, 이것은 1866년 바로 병인 양로와 관련돼 있죠.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쪽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거기 있던 외 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습니다. 3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 일본이 바로 러일 전쟁 중이죠. 1904년 2월에서 이제 1905년 9월까지 있었는데 자, 이 시기에 일본군이 물자 수송을 해서 경부선 철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네요. 예.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또 경의선 이런 것 등이 이제 빨리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막 강제로 도용시키고 무임금에 자, 그래서 러일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총으로 부장한 훈련도감 구인. 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설치가 되었죠. 이건 뭐 이제 이러한 이제 구식군대는 이제 개항 이후 이제 O형이 2형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 훈련도감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한 학생. 이건 이제 일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아직 러일 전쟁 중에는 아직 일본이 아직 국권을 완전히 빼앗은 건 아닌 거죠.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이후 한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면서 일제와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치안유지법. 이게 이제 1925년 이것도 역시 일제시대 이후죠. 자,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보안회원.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중인 1904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안회가 이제 1904년 이제 7월에 설립이 되어서 바로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해서 농광회사를 설립하고 결국 관철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러일 전쟁 중에 관련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뭐를 조직하여 자 영은문 옛날에 그 중국 사신이 오면 맞이하는 은혜를 환영한다라는 그런 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새로 짓고 모화관 중화를 사모한다는 뜻인데 독립관이라고 하고 그쵸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독립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어,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폭넓은 활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몽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분에 관계없이 있었던 바로 만민공동회가 되겠고요. 이게 더 나아가 정부 측과 같이 교섭을 해서 관민공동회로까지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의회를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해서 그러한 것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건의문까지도 헌의 6조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자 형평운동은 1920년대 조선 형평사 진주에서 시작이 됐죠. 백정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운동이고요. 한국 광복군은 일제시대인 1940년 9월 중경에서 중국 중경에서 창설되었고요. 한국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자 이것은 조선어 학회의 그런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조선어 학회는 1926년 이제 출범해서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이었죠. 바로 요 기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국 맞춤법 통일이라든지 뭐 우리말 큰 사전 뭐 이런 것 등을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1번 미야키현 다일인사에서는 일도 히로부미를 처단한 리순감에서 순국한 바로 누구죠?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겠죠. 자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이토효를 처단한 다음에 이제 옥에 있는 동안 여순 감옥에서 있는 동안에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동양 평화론이 되는데 여기서 일본이 이제 올바르게 나을 바를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진정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종교를 창시했다. 당군을 숭배하는 바로 을사 오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이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의 강령이죠. 이것을 1923년에 작성한 사람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되겠고 신한청년단 소속으로 파리 강화에 파견해서 독립을 청원했던 사람은 우사 김교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9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네코민권의 일제감지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은 바로 자 일제와 3대 대규모 항일운동 3개가 있죠.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1926년에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거족적 민족운동의 3.1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고종의 인산이라고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순종 마지막 임금인 순종 인산이라고 관련돼 있고 그 분위기를 잘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은 뭐 국내는 뭐 당연하고요. 대도시 뭐 농촌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국외 뭐 미국 뭐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까지도 이제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은 이제 좌익 사회주의 세력과 우익 민족주의 세력 학생들
뭐 종교계, 천도교 등등 여러 세력들이 이제 함께 했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예, 여기서는 이제 꼭 다 자주 나온 것이 신간의 어떤 진상 보고를 통한 어떤 후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순종 인산일이 일어났다 60만 세. 이때 이제 사회주의와 학생 측이 동시에 추진했지만 사회주의 쪽은 발각이 돼서 학생 쪽은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은 것은 국민의 어떤 성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바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죠. 1907년에 있었고요.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은 을미년에 있었던 을미의병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뭐 그림만 봐도 베를린 올림픽 뭐 송기정 선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나은규는 1926년 영화 아리랑으로 유명하고요. 남승경 선수는 이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이 1위고 이분이 이제 3위를 했습니다. 안창남은 우리나라 최초로 비행기를 몬 조종사이죠. 1922년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고국 방문 기념 비행을 한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